네, 안녕하세요. 심플러티입니다. 예, 제가 하루 전에 종군당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빠진 정보가 뭐냐면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매동입니다. 매매 동향인데 이렇게 한 달간 끊임없이 들어온 순매수 기조가 강한 종목들을 잘 찾으셨으면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종군당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한번 잘 찾아보세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을 지금 많이 펴놓고 확인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외국인이 이렇게 하루 이틀 사고 번쩍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뭐 3일 이상 혹은 뭐 일주일 이상 순매수가 나왔던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차트가 나오거든요. 또 보조지표를 본다 하더라도 MACD가 이렇게 돌아가고, 그리고 스토캐스틱 자체도 이렇게 침체권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우상향으로 만들어진 차트를 찾으신다고 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 수익이 괜찮은 그런 또 결과를 맞아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이전 고점대가 몰려있는 그런 종목이 또 있겠죠. 그래서 일단 투자에 참고를 할 수가 있겠지만 내가 생각했던 매도의 위치가 오면 그때 흐름을 보고 익절할 수 있다. 그때를 보고 한번 기다려 보자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중에 어제 장중에 좀 강했던 종목이 있었죠. 지금 유바이로직스 같은 경우에 좀 실전 매매 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전에 남겨뒀던 영상들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두 가지가 되겠네요. 지금 60일로 제가 좀 땡겨서 봤죠. 그러니까 매물대가 몰려있는 그 가격 범위가 하나의 저항대, 저항 라인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21선 기준 아시죠? 네, 황금선의 어떤 그 중요한 위치가 있는데 이평선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이 바로 저는 21선, 이렇게 황금선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렇게 황금선을 따라서 이렇게 잘 가는 종목이 있어요. 그리고 황금선을 이탈하지 않고 우상향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종목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특징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요. 네. 자, 유바를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꼭 이 종목이 아니다 하더라도 다른 종목들도 이러한 위치에 갔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이제 바이오 종목들인데 MACD가 줄어들고, 그리고 거래량이 점차 늘어나고, 그리고 마지막에 5일선과 21선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번에 좋은 뉴스가 오면 이렇게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차트가 시장이 좀 무너지면서 이렇게 낙폭의 낙폭,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참 생각하기 끔찍한 이런 흐름이 저번 주에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만큼 강한 반등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런 강한 반등이 나올 때 장중 13%까지 급등했죠. 그래서 어떻게 매매를 하면 좋냐면, 만약에 유바이를 이렇게 뭐 차트를 계속 볼 수 있고 시간적인 여유가 많으신 분이라고 하면 이렇게 역배열 상태에서 21선 밑에에서 5일선이 내려오는 차트이고, 그리고 동시적으로 MACD와 스토캐스틱 보조 지표가 침체권에, 또 음봉의 깊이가 이렇게 웅덩이에 풍 빠져 있는 이런 침체권의 그런 시점이라 보면 장중 급 호재 뉴스가 없다, 특별한 어떤 거리들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장중에 급등을 한다. 그럴 때는 21선이 하나의 큰 저항 라인이 되거든요. 이 두 가지가 몰려 있어요. 지금 유바이로직스 종목을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겠지만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꼭 이 종목에 초점을 두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구독자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 역배열로 내려온 종목들, 그런 상황에서 MACD가 음봉이고 스토캐스틱이 침체권에 가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장중 호재 뉴스가 없는데 10% 이상, 20%까지 급등하는 상황이 나오면 자신감 있게 50에서 70% 비중은 여기 보이는 21선 근접할 때 일단 던진다. 분봉을 보고 던지고 이후에 장중 흐름을 보고 종가 베팅 혹은 그 다음날 분할 매수로 가져간다. 이런 전략은 제가 여러 번 영상들에 좀 남겼던 중요한 실전 매매 팁입니다. 뭐 이 영상을 못 보신 분이라고 하면 이런 것도 있다라고 꼭 필히 인지하시고요. 제가 남겨뒀던 영상들도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좀 잘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좀 비중을 덜었죠. 덜어서 이 종목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보고 종가 재매수 한다. 그렇게 가져가면 또 나름 괜찮은 수익률을 가져간 수익은 아니겠죠. 수익은 아닌데 무엇이냐면 내가 100주를 가지고 매매를 했겠지만 사실상 내가 여기서 이만큼 이제 수익을 꼬리죠. 꼬리를 먹고 다시 종가 베팅 하는 거기 때문에 100주가 아니라 뭐 110주 이상 다시 더 매수할 수 있는 좀 여유가 생겼다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끊임없는 도전도 필요하다. 네, 그렇게 하면서 실전 매매 내공을 점차 올릴 수가 있습니다. 꼭 도전하셔야 돼요. 아니면 10주라도 혹은 내가 100주가 있는데 10주든 20주든 심플러가 이렇게 역별 상태고 이런 뭐 어떤 근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렇게 하더라. 20에서 갑자기 급등하는 뉴스가 없어. 그럴 때는 한번 팔아볼까? 10주, 20주 팔고 종가 베팅 해보면 나중에 내가 이렇게 꼬리를 또 먹을 수가 있구나.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자, 유바이오 로직스가 어떻게 흐름이 또 될지 오늘 또 이번 주 또 흐름도 계속 끊임없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인분께서 문의를 해주셨던 이제 줌 인터넷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또 이제 8월 달부터 지금 바닥을 찍고 3,200원대 바닥을 찍고 여기 보이시죠? 721선을 잘 타고 가다가 9월 22일 날 거의 점으로 찍고 장중 마이너스는 아니겠지만 저가 13%까지 쭉 내렸다가 거래가 터졌어요. 이때.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오죠. 그러니까 바닥권에 721선을 타고 가면서 바닥권에서 저점을 형성을 하고 거래가 없이 가다가 거래를 터트리는데 거의 점으로 시작해서 이만큼 쭉 내렸죠. 왜 내렸을 것 같아요? 왜? 이것도 왜 이래? 이렇게 쭉 내리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매집을 제대로 못한 거라고 전 봐요. 그러니까 단시간에 무언가 매집을 해서 자기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물량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리고 거래가 없는 상황이었죠. 거래를 터트리면서 물량을 여기서 막 흔들면서 매집을 합니다. 네, 하는 상황이고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면 첫 번째 바닥권에서 첫 번째 나오는 상한가이고 그 상한가를 만들어 갈 때 시초가가 거의 점 상한가로 갔죠. 점일 때 안 좋은 단점이 뭐냐면 거래가 충분히 터져야만이 그 이후에도 탄탄한 흐름이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중 여기 상한가 가격대에서 충분한 거래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장중 출렁 내렸다가 뭐 떠날 사람 떠나보내고 자기들이 물량을 추가적으로 매집을 했다.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차트이고요. 그때 이후로 본다 보면 다시 한번 상한가를 그리면서 줌 인터넷이라는 종목인데 강한 흐름을 어제까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한번 보세요. 차트를 한번 보시고요. 721선 바닥권에 가면서 첫 상한가가 나온다. 그리고 거래가 터지면서 3일간 거래가 더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3일째 하나 둘 3일째 급등을 했다가 꼬리를 달면서 마지막까지 내려왔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5일선을 이탈 안 했습니다. 그러면 3일째 상승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1000만원 있으면 500에서 700만 이상은 여기서 매도를 하고 나머지 비중은 들고 간다. 그런데 그 다음날도 5일선을 잘 회복을 하고 지지를 보이고 다시 한번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확인이 된다면 확신을 가지고 여기에서 매도한 비중에 또 50% 혹은 70%는 다시 베팅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500이든 700이 팔았잖아요. 그러면 그 비중을 여기서 사기에는 애매하거든요. 그러면 700에서 반, 350만 혹은 500에서 250만원 비중은 다시 한번 재공략을 간다. 30%는 이렇게 5일선 깨지 전까지 안고 가겠지만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흐름 볼까요? 그러면 5일선 종가예요.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홀딩, 다시 홀딩, 맞죠? 홀딩, 맞죠? 예. 똑같은 말 계속해서 이상하네. 예. 일단 홀딩. 그래서 지금 10월 5일, 네. 이날도 강한 흐름이 나왔다.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주가라는 게 뭐냐면, 계속 끊임없이 상승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 종목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상승을 크게 가져가고 음봉으로 확 눌렀다가
다시 예, 양봉으로 이렇게 길게 뽑아주고 예, 꼬리를 만들죠. 꼬리를 만들면서 여기에서 또 매물 소화도 많이 하고 가져가는데,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안정적으로 이런 종목이 보이면 공략이 가능할까? 올라가는 종목을 내가 단타든 뭐든 거래가 터지는 종목의 관점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손절가 5일선 잡고 가는 거예요. 5일선 근접할 때 또 음봉일 때 매수, 그리고 번쩍할 때 고점 매도, 단타할 수 있죠. 그리고 다음 날도 5일선 근접 매수, 이전 고점 근처는 매도, 또 그 다음 날도 5일선 근접 매수, 돌파하네? 그리고 한번 뭐 분봉을 보고 8,000원에서 번쩍할 때 매도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또 괜찮네. 그 16%까지 또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이렇게 매매를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 시작하신 지 지금 3개월 이내, 뭐 5개월 이내는 좀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런 분이라고 하면 어떤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공략할 수 있냐면, 꼭 줌 인터넷을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이전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KPM 테크도 그랬죠. KPM 테크를 7일간 하루하루 빠지지 않고 10에서 뭐 작게는 5%, 많게는 15%, 더 많게는 뭐 20% 이상까지 매일매일 단타 수익을 거뒀던 이루었던 분도 제 주변에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내가 어떤 포트폴리오 중에 현금으로 10%가 있다. 뭐 1,000만원 중에 100만원, 2,000만원 중에 200만원 있다. 그럼 그런 비중은 여기에서 5% 정도 다시 매매를 하든지 100에서 300만원 정도는 끊임없이 매매를 하면서 주식 실력을 이제 계속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단타 매매인데 이런 것들도 좋아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적인 베팅이 아니라고 좀 봐요. 왜냐하면 내가 포트폴리오 중에 충분히 컨트롤 가능한 현금 100에서 많게는 300만원까지 될 수가 있겠지만, 그 금액은 언제든지 감내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금액이다. 그리고 그 금액만 좀 많다고 생각이 드신다고 하면 10만원 혹은 50만원 하면 몇 주 그렇게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일선 매매 원칙 아시겠죠? 그리고 이전 고점에 도달할 때도 번쩍할 때 팔고, 또 분봉을 보고 매매한 방법도 있으니까 다양한 방법을 동원 다 하셔가지고 내가 어떻게 매매를 잘 계속 공부를 하면서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노력을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또 3일째죠. 보세요. 하나, 둘, 3일째 번쩍 음봉 매도, 그리고 양음 양. 예, 오늘 같은 날 또 크게 급등을 하면 위에 고점 보고 매도. 네, 매도하고 다시 종가 재매수할지 그 다음날 매수할지, 또 단타 매매에 또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줌 인터넷 잘 가고 있네요. 아, 부럽다. 전 시간이 없어서 이런 거 매매를 못 하는데 장중 시간이 많으신 분 있죠. HTS를 계속 많이 볼 수 있고, 그리고 차트를 정말 많이 보시는 분이라고 하면 도전이 가능한 종목 줌 인터넷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평선의 어떤 그 기준을 본다고 하면 지금 61선이 지금 121선 밑에 있죠. 그리고 21선이 막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이런 종목들이 급격하게 내려와서 꺼지는 그런 차트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주봉을 보면 이제 3주째 상승인데 아마 이번 주가 변곡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전 여기 고점들이 지금 모여 있잖아요. 이전 고점들이 모여 있는 이제 8,000원에서 9,000원대까지 가기 때문에 9,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여력은 높다. 그러나 지금 이 종목은 많이 상승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단기 단타로 아주 작은 비중만 매매 어떤 실력 증진을 위해서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립니다. 공격적인 베팅 하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해요. 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런 종목들 예, KPM테크 기억나시죠? 제가 정말 큰 수익을 가져갔는데 투자 비중이 작아서 정말 원통했던 참 한 달이었습니다. 9월달 많이 힘들었는데 정확하게 고점 매도해서 빠져나왔고요. 매수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이럴 때 제가 721선을 만들어야 되겠죠? 예, 어디 갔어? 네, 너무 올라가서 나오지도 않네. 721선을 뚫고 올라갈 때 이런 눌러줄 때 매수를 해서 이제 끌고 갔던 종목인데 참 이렇게 너무 진짜 잘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음봉도 하나 없이 양봉으로만 그냥 주구장창 올라갔죠. 이런 종목이 또 음봉으로만 주구장창 내려옵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제가 생각했던 MACD가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종목 끝난 거 아니에요. 절대 전 끝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서 21선 터치하는, 잠깐 깰 수도 있어요. 신풍제약처럼 보여드릴게요. 신풍아 나오나? 예. 이때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공략을 제대로 못 갔던 종목인데 일단 여기에서 샀어요. 그러니까 21선 깰 때, 확 깰 때 여기에서 분할로 샀거든요. 그때 이후로 이만큼 올라갔어요. 엄청나죠. 네. 그 중간에 저는 이제 매매를 해서 팔고 나왔던 종목인데 여기까지는 들고 가지 못했지만 지인분께서는 여기까지 들고 가신 분이 있습니다. 네, 투자 비중을 점차 줄여가면서 분할 매도 관점으로 들고 왔던 분도 계시고, 또 구독자분들께서도 아직 이 종목을 공략하고 있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급등을, 아주 큰 급등을 하고 긴 장대 음봉으로 내려왔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음봉이 내려올 때, 음봉으로 막 내려올 때 굉장히 중요해요. 보세요. 엄청나게 올라갔던 종목 있죠. 대세 상승을 했던 종목이 음봉으로 피대칭을 맞고 내려올 때 일단 매도는 맞아요. 낙폭이 너무 가다하기 때문에 매도이고, 그 다음에 예, 왜 제가 여기 매수를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드렸냐면, 그때 말씀드릴 때 저보고 좀 욕도 많이 하시고 어떻게 이런 걸 유튜브에 설명할 수 있냐라고 저를 혼을 내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나 저는 겸허하게 받아들였고, 어떤 개인의 증진, 주식 매매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시죠? 네, 왜냐면 이렇게 피레침 많고 장대 음봉 길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어떤 종목이든지 다 재료가 있어요. 그런 재료의 참신성을 보고 도전을 하겠지만, 예, 제일 중요한 건 거래량이에요. 네.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면서 음봉으로 내려온 거에서는 크게 겁내지 말자. 정말 이렇게 뚫고 간 종목은 다시 한번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 거래가 언제 터졌냐면 밑에 꼬리가 달리면서 거래가 터졌거든요. 그럼 여기서 손바뀜 현상이라고 보통 봐요. 그러니까 많이 내려오고 난 뒤에, 네, 밑에 꼬리가 달리고 거래가 터지면 보통, 예, 주식을 한다는 놈들은 손바뀜 현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져가면, 네, 보세요. 이렇게 또 먹어요. 네, 신기하죠. 이전 고점까지 가요. 맞죠? 진짜 신기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KPM테크는 거래가 신풍제약과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거래가 좀 터지긴 터졌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내려올 때마다 거래가 안정적으로 터지면서 봉의 깊이가 점차 줄어들죠. 예, 봉이 막 이전처럼 막 급격하게 내려온 것이 아니라 약간 스무스하게 돌아가는 차트가 눈에 보이죠. 예, 급격하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어떤 1, 2주 정도 시간을 더 보내고 MACD가 충분히 한번 음으로 찍고 나서 다시 돌아가는 차트가 나올 것 같으면 최소한 1, 2주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21선이 이렇게 올라갈 거거든요. 21선 올라가면서 아마 이 정도 가격대에서 매수권이 올 겁니다. 그렇게 매수하게 되면, 자, 3,500원에서 매수를 만약에 했어요. 예를 들게요. 3,500원에 곱하기 2가 뭐예요? 곱하기 2 해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멀티플 7,000원이죠. 그러면 7,000원까지 목표 가격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럼 매수는 분할 매수 3,500원대 후 3,000원까지 열어두고 내려올 때 10%, 또 더 내려오면 10% 담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7,000원까지는 또 가지 않을까. 진짜 아니다 보면 장대 음봉의 50%, 5,500원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가 아니고 기다리자. 5일선이 꺾이고 내려오기 때문에 5일선이 4,000원까지 올 때까지 좀 더 기다려보고, 그 다음에 21선이 3,000원째 찍었죠. 3,500원까지 가는 흐름이 나오면 선매수가 저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종목이고, 또 좋은 시점에 오면 꼭 공략하기 전에 미리 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공략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 텔콘 RF 제약도 굉장히 탄탄해요. 지금 KPM테크하고 텔콘 RF가 같이 흘러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같은 재료입니다. 이전 영상들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721선 만들어 보면 이제 돌파하고 한번 눌러졌지만 다시 한번 여기에서, 예, 수렴을 잘 하면서 기간 조정을 잘 보내고 나면 다시 한번 위로 가는 차트가 나올 것이다. 네, 그렇게 보는 부분이겠지만 일단 대장은 KPM테크예요. KPM테크
잘 참고하시고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매 관점에서 제가 좀 집중해서 말씀드렸고요. 종목에 너무 착안하기보다는 급등했던 종목 그리고 급하락을 해서 나중에 시간 조정, 기간 조정 보내고 가격 조정까지 같이 보냈던 그런 종목들이 또 다시 매수하고 공략할 수 있는 여지가 항상 있다. 놓치지 말자. 그렇게 마지막 멘트를 남겨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또 화이팅 하셔야 돼요. 예, 힘들더라도 그 때를 기다리고 또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지켜봤으면 합니다. 네, 일단 저도 끊임없이 더 노력하면서 좋은 종목들도 또 발굴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플러TV였습니다.